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추운 날씨를 더 춥게 만드는 오늘의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2400포인트까지도 깨졌습니다. 진짜 제가 잡아놓은 지지 라인도 없어요. 저는 오늘 그래도 2450포인트까지 도전하지 않을까? 오늘도 기대를 했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우리 시장은 조금 빠지고 미국 시장이 버티면 우리 시장은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기대했는데 반대로 미국 시장이 어제 버텼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추가로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근처에 있는 아시아 시장의 문제인지 그런 것도 잠깐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니케이 같은 경우는 안 빠졌어요. 니케이 뭐 견고하거든요. 그리고 엔키리 트레이드로 빠졌을 때가 요 구간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를 이탈해서 이 구간에 있습니다. 31,000포인트 정도인데 니케이는 지금 39,000포인트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 시장이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니케이뿐만 아니라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도 엔캐리 트레이드에 의한 8월달의 하락 이후에 낙폭 만회해서 지금 상당히 횡보 중이에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같이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항생지수 우리나라만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짐바브웨를 제외한 라트비아를 제외한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 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하락에서 말이죠. 그래서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 코스피도 마이너스 9.5%, 24년도에 이거 플러스로 돌려 세워서 양봉전환에서 마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이제 거래일이 약 6거래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매한가지입니다. 심지어 연간 지수로 보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2.88%, 고점 대비하면은 3월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무난하게 있으면 중간에 딱 있다라고 하면은 계좌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30% 이 정도 난 거고 올해 그래도 좋은 종목 잘 선정해서 잘했으면 엄청난 상위권에 아마 랭크가 돼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수급부터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패대기를 쳤어요. 어제 마이크론이 무려 16%나 빠졌습니다. 뭐 실적 안 좋은 거 알았지만 16%까지 빠진 거는 상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스란히 그 여파를 받았고 그나마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종합지수 지키기 위해서 땡겨내는 모습을 국민연금으로 버텨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도 2,500억, 어제는 3,300억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6,600억 미국에서 보조금 승인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7%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1,900억이나 삼성전자 같이 매도 폭탄을 만들어냈다. 진짜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외국인한테 미운 털을 박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선물도 하루 종일 팔아제꼈고 프로그램도 하루 종일 팔았어요. 프로그램은 오늘도 6천억, 어제도 5천억, 그제도 5천억.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이 아침에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쭉 팔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장이 상승 제한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시장이 하루 종일 밀리다가 마지막에 그냥 단기성 물량을 회수하는 정도, 그러니까 선물로 시장을 쭉 누르고 그냥 복구시키는 정도의 흐름이 이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매도 치다가 마지막에 살짝 그냥 선물만 회수시켜 놓은 정도인데 현물에서 8천억 매도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거의 4,400억 정도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치게 나왔다. 그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매크로 지표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가장 큰 매크로 영향은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51원이에요. 그나마도 1,450원 지키려고 외환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국민연금이나 외환 당국에서 원래 500억 달러인 달러 스와프를 650억 달러까지 증액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1450원대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1455원까지도 가봤고 오늘 아침에 그나마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거 외국인이 매도 폭탄 던지면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여전히 도드라졌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지수는 108포인트,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미국의 달러 지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22년도 6월입니다. 그때 우리 코스피가 2134포인트 갔거든요. 요때 달러의 최저점 부분이 112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를 받던 107포인트가 뚫려버리니까 외국인이 달러 현호 현상이 더 높아지는 거고 이때가 2134포인트 코스피와 연관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만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2300포인트까지 가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진짜로 말 그대로 미국 시장이 너무 견고하다. 금리 인하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달러 강세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또 붙인 게 뭐였냐면은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둔촌 주공 부동산을 살리고, 이때 대출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금통위를 앞두고 2일 전부터 갑자기 대출 한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떨어뜨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둔촌 주공에 대한 잔금을 문제없이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양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무슨 말이 났냐? 부동산은 살렸는데 경제는 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1.75까지 벌었던 금리 스프레드가 어제 금리 인하하면서 1.5포인트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중립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낮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빨리 좁혀줘야 됩니다. 미국은 5%까지 올라있는 상태였고 우리나라는 지금 3.5%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꾸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했으면은 3.0%나 아니면 3.25 이 정도 금리 유지하면서 미국이 내려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근데 미국이 안 그래도 늦게 내려오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자꾸 내려버리니까 금리 스프레드 벌어지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다가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이익 많이 주는 미국에다가 투자하면 되는데 굳이 금리도 적은 한국에다 왜 투자해?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야 지금 니네 정치적인 부분도 이슈 해결이 안 됐잖아. 지금 니네 대통령 끝까지 싸운다고 하더라? 야 그럼 불안하네. 또 뭔 짓 났지 어떻게 알아? 니네 나라 좀 불안해. 아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뭐 정치 공백도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도 HBM 컬 테스트 지금 통과 못하고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나 팔고 있자 이렇게 컨트롤하고, 뭐 이런 정책 요소나 아니면 금리 간격 이런 것도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달러 강세에 대한 악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안 좋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계속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살리려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먼저 조금 살아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쥐먹은 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연말이죠.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3거래일 남았는데 이때까지 대주주 양도세 반영 구간이에요.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으로 완화가 된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해요. 올해 강세를 보였던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등등등 강세에 보인 종목들이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눌리는 게 대주주 양도세 50억 한도에 걸리는 슈퍼 개미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주주 양도세 피하려고 매도세가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물량을 다시 회수하고 싶어도 회수할 수가 없어요. 다시 걸리니까.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요때쯤 지나야지 대주주 양도세 이런 리미트가 풀리고 스몰캡이라도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코스닥이 1월 2일부터 강한 게 이 대주주 양도세 영향도 있고, 또 그러면은 26일날 끝나면 바로 우리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또 12월 31일날 우리가 마지막 날 휴장이거든요. 그리고 1월 1일날 휴장이죠. 그럼 중간에 이틀 휴장이 껴있습니다. 이러면 뭐죠? 리스크, 불확실성이 생기는 겁니다. 챙기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생겨요. 연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는 조금 내려놓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 내년도 1월 2일자 정도 돼야지 그나마도 코스피는 조금 힘들더라도 스몰캡이라도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야 바이오는 조금 부담이 간다. 성장주 쪽으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진짜 미쳐서 날뛰다 보면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너무 느린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금리 가지고 경기 부양도 못해요. 그런 와중에 그 귀한 카드를 지난달에 너무 빠르게 사용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독일에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증시 부양 효과 전혀 없는데 부동산 살리겠다고 거의 경제 버린 거다 막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는 또 마이크론이 지금 거의 반토막 가까이 그냥 빠개지고 있어서 16% 하락, 이런 거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베타즈 분들한테 이런 코멘트 드렸어요. 이게 언제 코멘트 드린 거냐면 동시효과에 남겨드린 겁니다. 이게 동시효과 보면은 딱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와 오늘 가는 거 없다. 아시아 시장이 어제 그래도 우리 시장 대비해서 강세 보였거든요. 그럼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동시효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뭐 종목들이 빠진다 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수세나 개별 기업의 이슈, 뭐 상승세 이런 거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동시효과 때 오늘은 좀 조심해야겠다. 오늘 올라가야 하는 날인데 현재 방향이 없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관망해서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밤에
PC 지표 발표도 있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아마도 우리 시장의 수급을 조금 비우호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거고,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가려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주주장도세 이런 것들도 걸리는 거고요. 키포인트는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만 보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보다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그룹주만 봤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반등하는 거에 따라서 코스닥이 추세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드러나거든요. 중간중간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툭툭 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지력을 엄청나게 보이지 못했고 오늘 알테오젠이 기어코 200일선까지 도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만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 얘기하는 게 코스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테오젠만 봤을 때는 아마도 코스닥이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알테오젠이 만약에 200일선을 지지받으면서 버텨만 준다면 코스닥에 추가하라? 그다지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신저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최고가 대비 거의 5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이거 5분의 1 토막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도 시총 1위 했던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는데 1년 반 만에 5분의 1 토막 난 거는 와 진짜 이거는 개인 투자를 진짜 곡소리 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 BM에 개별 재료가 없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지금 종합지수상으로 668포인트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수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00포인트 빠르게 돌파할 때 시총 상위주가 땡길 텐데 그때 일단 출발점은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가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항상 예의주시해서 저 친구들이 빨간불을 빨리 켜주는지 그런 것들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에 세력이 땡길 의사가 없으면 이 친구들이시고 테마주가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테마주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전히 못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볼 텐데 이것도 역시 정치 테마죠. 요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전간판 보면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원전이 루마니아 2.8조 리모델링 수주로 오늘 호재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럼 원전주가 오늘 또 해지장으로 원래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예전에는 시장이 빠질 때 이런 이슈 뜨면 원전은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린 거 보죠. 오늘 갭이 떴는데 원전은 기회주수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비중 줄이는 게 맞다. 시작하자마자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원전은 올라올수록 어떻게든 털어내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현재 힘을 잃어가는 정부의 잔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든 여당이든 여당이든 원전을 유지한다라는 불확실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탈원전이 또 어떻게 부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특히나 야당 쪽에서 잡으면은 이거 굉장히 좀 우려감이 생기는 게 지금 정부에서 원전 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을 올린 거를 단 1원도 안 줬어요. 이거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원전은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원전이 수주를 받고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부각이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기업의 이슈로 일단은 정치권의 이슈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각이 될 요인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0시 11시쯤에 얘기 드린 게 현재 모든 지표는 하방을 가리키고 미선물도 하방 추세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를 할 시장은 아니다, 뭐 재미없다. 다만 정부에서 환율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도 이제는 야 이거 저가 매수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제 또 공포에 또 휩싸기 시작했거든요.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다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방 경직성이 일부 확보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종합지수는 매우 뭐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너무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잠깐만 체크해보면 뭐 미국도 어제 갭 떴다가 21선을 안착을 못했어요. 이러니까 불안감이 있는 건데 뭐 오늘 빠지더라도 우리 시장엔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미국 시장이 올린다기보다는 오늘 그냥 빠져버리고 애초에 빠져버리고 다음 주에 월요일날 시장 열렸을 때 선물을 차라리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먼저 상승을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고, S&P 같은 경우는 미리 경고드린 그대로예요. 보라 시그널이 존재하니까 시간 끌다가 눌림목 나온 거다.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이 뭐 경제가 무너지고 금리 인상으로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차익 실현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슈를 앞두고 차익 실현 나온 건데 우리나라는 가진 있지도 않은 악재들 다 반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니케이, 대만, 뭐 항생 뭐 나쁠 거 없고 독일도 잘 나가고 있고요. 뭐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야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의미있게 보는 구간이 뭐였죠? 바로 2490포인트. 이거는 시장이 하락을 할 때부터도 계속해서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몇 달 내내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9월달,
그리고 11월달 뭐 계속해서 2490포인트 강조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반등할 때 2490포인트를 한 번은 넘어섰으나 개파락하고 2490포인트 겨우 지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내 2490포인트의 저항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2450포인트 정도는 안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전혀 뭐 턱도 없이 그냥 터치만 하고 내려온 정도고, 오늘은 그냥 완전 2400 지키기도 급급했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저는 요 2360포인트 저점 이탈은 진짜로 안 보고 싶습니다. 안 볼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볼 것 같은데 이거 좀 빠진 거 오버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이 라인을 깬다? 그거는 좀 심각하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빠르게 좀 반등 돌파를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은 추세의 하락 구간, 저항 구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요 추세를 벗겨만 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지금 반등 시도하면은 2490포인트를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490포인트가 징글징글한데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 시장도 추세를 바꾼다는 시그널을 아마 명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도 68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아서 680포인트 지지 받아줘라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는 받쳐줬는데 오늘도 깨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지지 라인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잡아놨는데 크게 의미 없고, 결국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포인트의 빠른 회복이 관건이다. 그리고 뭐 이런 저항 라인 이런 것보다는 시총 상위주가 정신 차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제약업종도 오늘 21선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여기서 겨우겨우 하락 추세에 벗겨내가지고 반등 치고 있는데 202선 걸렸다가 이번에 혹시 반등이 나오면 제약바이오가 202선 빠르게 뚫어준다면 내가 주도주야 라는 걸 한 번 더 증명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정도 쉬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바이오, 반도체 이쪽이 제일 강한 업종은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정합판을 한번 보면은 오늘 뭐 파란 나라죠. 하락 좀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시장이 진짜 땡길 마음이 없으면은 정치 테마주 같은 테마주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전은 이렇게 밀려버렸고 테마주 중간에 움직였는데 이것마저도 세력들이 주말을 넘기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냥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날 그냥 잠깐 땡겨놓고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시장이 테마주조차 신뢰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조금 움직였던 그 여당과 야당의 주자들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다. 그리고 수출한다고 달러가 올라가면 뭐 화장품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전력전선 이런 쪽도 유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전혀 안 먹히고요. 로봇 CES 수혜, 뭐 AI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싹 다 빠진 그런 흐름 정도를 보인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면은 완전 그냥 욕 나오는 그런 날이었다.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누적추이 봤을 때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미친듯이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그냥 종합지수 여기다 갖다 놓고서 주차시켜 놓고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이거 대체 언제 잡아줄지 모르겠는데 그나마도 국민연금이 이렇게 살려주니까 다행인데, 진짜 냉정하게 보면 우리 시장 매력 없거든요.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투자를 해서 성장이 아주 가득가득하고 이 글로벌 증시 대장이 5% 금리를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끼케야 3%, 2.7% 줍니다.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미국에다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 와중에 뭐 계엄이 일어나고 있고 막 뭐 별의별 이슈 다 있잖아. 삼성전자 반도체 뭐 퀄테스트 통과 못하고 있고 시총 1위 준대 막 이런저런 이슈 있고 막 대주주 양도세도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엎친 데 덮치고 덮친 데 덮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시장이 좋은 거는 진짜로 딱 하나입니다. 가격 메리트. 사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긴 해요. 그런데 이 가격 메리트조차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서 빠르게 터닝 포인트 무언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조차도 호재 재료를 내는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서 호재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호재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의 대표격인 3위 주자인 마이크론까지 폭락을 해버리니까 투심이 더 악화가 된 것도 있다. 오늘 또 개인 투자자가 2,400억, 오늘까지 해서 6,400억 물타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그냥 삼성전자에 막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알테오젠이 오늘 기어이 202선 터치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상승세를 보였던 것에 대한 이격 수렴을 열심히 해주고 있다라고 긍정의 회로를 한번 돌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점 이탈은 했어요. 단기적으로 최저가를 기록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테오젠이 항상 201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좋은 흐름을 보였던 때가 많거든요. 언제였냐면 제가 알테오젠을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데가 이날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요렇게 여기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서 뭐 53,500원도 잡아드렸는데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거 알테오진이 눌리는 거 약간 되게 어색한데요. 여기서 눌리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이거 누리는 거 보고서 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부터 알테오진의 랠리는 시작이 되기 시작했죠.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그죠? 알테오진의 랠리가 200일선을 터치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거 알테오진에 대해서 이격도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200일선과 주가 간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구간,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테오진이 이 블루라인 만날 때마다 저항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블루라인에서 내려와서 200일선을 다시 한번 맞춰주면서 이게 당장에는 쭉쭉쭉 올라가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격도 수렴이란 걸 해주는 게 단순히 200일선을 터치한다고 해서 이게 빵 주가가 튀는 게 아니라 200일선이 이렇게 오면은 중간에 이제 뭐 21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21선이 내려오는 게 얘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1선이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뭐 61선 있잖아요. 61선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11선이나 뭐 121선 이런 건 냅두고 201선도 이렇게 오면서 이 추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정배열을 만드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주가는 이제 적당히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이 이격도 수렴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던 큰 틀의 부분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태까지 왜 알테오진이 당장에 상단 돌파를 하기가 힘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이격도라던가 아니면 현황 이런 거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여기서 다이치 상쿄의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초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기대감 가지고 있는 게 뭐 듀피덴트 라이센스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큰 재료긴 한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거 나오면 또 주가가 강세를 볼 수 있으나 지금 시총이가 빠졌는데도 15조예요. 그래서 저 정도 라이센스 아웃 가지고 뭐 엄청 부양하기 힘들 것 같고 결국에는 키트루다 SC에 대한 어떤 호재 재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스마트 머니의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 머니의 의도가 일단 25년도에 온다고 하면 그래도 28만원인데 이거 한 50% 오르면은 대충 4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50% 오르면 4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시총이 또 23조 4조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작은 시총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부양이 될 거예요. 막 근데 알테오젠만 올라갔던 그런 초강세를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상단 돌파까지 보지 말고 여전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 61선 한 36만원 38만원 요 정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끌리면서 61선이 이렇게 저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6만원에서 38만원에서 판단을 하자고 했던 밴딩을 34만원에서 36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내가 알테오진의 투자를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뭐 알테오진 던지고 뭐하고 이건 너무 아깝다. 지금 던질 구간 아니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거의 저점 지지 구간 앞에 있거든요.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하고 나서 이렇게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대비해서 지금 바이오 상위주들이 버티는 모습,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저점 위치, 여기 전저점 위치를 지지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이라면 그래도 다음 주에 반발 매수세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엄청난 상승 기대하지 않더라도 반발 매수세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 중에 HAB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뭐 HAB는 이 정도면 양반이죠. 완전 시장 무시하고 그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신저가 간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버티고 있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아까 알테오진이랑 조금 다른 게 에코프로 BM은 위에 200일선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를 좁히로 한번 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게 뭐였냐면은 2000일 쪽으로도 호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인수위에서 나온 뉴스가 그거 약간 셰일가스 뽑아내는 주지사랑 석유공장 사장님이랑 대화한 거, 인수위 멤버 중에 이런 멤버들이 있으니까 이 대화를 로이터에서 인용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악재로 적용하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무슨 말 나오죠? 지금 IRA 폐기 실제로 되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MPC 보조금 폐지 이거 어려울 거야.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뭐 제조하면은 그거 리스크 없을 건데, 그리고 동맹국에는 우리가 우호적으로 할 건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다 호재인데 지금 그런 호재 전혀 안 먹히고 있고, 이때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번 얻어맞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로이터발 뉴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셰일가스 주지사랑 그리고 석유화학 공장 사장님이랑 대화 나눈 그런 것들로 이제 눌림이 나고 노랑 시그널 나온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또 가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났죠? 여기서 우리 대통령의 계엄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재섭씨 또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지금 또 뉴스발로 한 대 얻어맞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진짜 이 18만원 언저리 전에는 그냥 다 뉴스로 빠진 것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 말고도 4분기에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매우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 이미 다 반영돼 있는 주가거든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 이제 기대해볼만 한데, 일단 뭐 리튬 가격 반등이 의미있게 있는 건 아니고, 또 전기차 정책이 아직 뭐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이차전지가 오히려 모든 악재를 반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고로 시세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그동안 200에서 많이 지지해줘서 이거 깨졌을 때 상당히 불안감 지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 시그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거 일시적으로 또 빠질 수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하이닉스 비교 많이 해드린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LG엔솔이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저점 잡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뭐 이런 구간이랑 지금 비교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랠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번 툭 밀었다가 그리고 들어올린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럼 만약에 LG엔솔이 하이닉스랑 비교한다고 하면 뭐 보라 시그널 기준으로는 여기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더 빠지는 거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빠르게 V 반등 올라오고 그 다음에 조금 수렴한 다음에는 미친 상승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러고 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표시한 구간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3배 올라갑니다. LG엔솔이라고 못 갈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은 LG엔솔이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는 터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LG엔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시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반영했을 때 아직 뭐 전체적인 것도 아니니까 LG엔솔 기준으로 조금 보기로 하고, 뭐 삼성 SDI도 요즘에 수급이 조금 개선세를 보였다가 오늘 조금 침체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돌아오는 거 조금 체크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닥에서 2차전지가 살아나려면은 에코프로 BM이 먼저 저점 갱신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알테오진이 조금 의미있게 올라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알테오진이 21선 위로 30만원 위로까지는 빠르게 안착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종합지수는 너무나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 빠지기만 하겠습니까? 24년 내내 빠졌는데 요거 어느 순간 우리가 보상받는 시간이 올 거라고 이건 맹신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저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이렇게 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눌릴 흐름이 그냥 일주일 빠르게 우리가 먼저 매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미국 시장 보고 일요일 라이브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환율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많이 방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1450원 정도인데 1450원 정도에서 이제 더 치고 가는 거 없으면, 여기서 만약에 갱신이 되면 시장 더 빠집니다. 그러나 1450원을 진짜로 지켜만 준다면, 여기서 저항이 되는 것만으로, 지켜주는 것만으로 우리 시장은 그냥 가격 메리트만으로 자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주말 보내고 일요일 라이브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다음 주 전략, 내년도 전략을 한번 꾸려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일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안녕.